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0화 전체 내용 풀리뷰입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화의 표지 연재는 키비의 다이묘 텐지로가 야마토를 공격하는 아이들을 그물로 잡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26년 전 펑크 해저드에서 펼쳐진 사건을 회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펑크 해저드 시설들은 수많은 숲과 야자수로 뒤덮여 있을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입구에는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고 그 인물들은 용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베가펑크와 클로버 박사로 보입니다. 클로버 박사는 베가펑크에게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이제 자신은 세계정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클로버 박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베가펑크는 클로버 박사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클로버 박사의 주변 인물들까지도 염탐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잡을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클로버 박사는 과거에는 이름에 D가 들어간 자들이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것은 클로버 박사 자신도 D의 일족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베가펑크는 클로버 박사의 고백에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클로버 박사의 본명은 클리브 D 클로버. 클로버 박사는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패널에서 클로버 박사의 형제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클로버 박사는 본인은 형제가 아니라 그저 지인이라고 둘러대며 그나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클로버 박사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말을 이어가는데요. D의 일족들은 태어나거나 이름을 말하기만 하더라도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클로버 박사의 이런 말을 듣고 있지만 베가펑크는 클로버 박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방금 나눈 대화는 기억 속에서 있겠다며 자신의 연구시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2년 전 시점의 장면이 펼쳐지고 베가펑크는 오하라가 버스터콜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저가 등장하고 시저는 자기가 학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는데요. 하지만 베가펑크는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에 이 두 명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베가펑크는 오하라로 이동했고 드래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가펑크는 오하라의 호수 앞에서 흐느껴 울고 니코 로빈의 숲에서를 보게 됩니다. 베가펑크는 오하라의 연구 책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네요. 다시 장면은 현실로 돌아오고 니코 로빈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니코 로빈은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며 여러 감정이 겹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베가펑크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고 말을 하고 패배자들의 목소리는 역사 속에 잊혀져 바다속 깊은 곳에 파묻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희생이 있던 후 그 파묻혀 있던 진실의 일부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안전히 송출됐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징베와 조로 쪽으로 이동하고 조로와 징베는 써니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루피의 공격에 멀리 날려졌지만 다시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릴리스가 등장하고 릴리스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공중에서 공격이 가능한 이상 해적선은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틀라스가 나타나고 릴리스를 공격하여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릴리스의 기계를 조작하여 전원을 꺼버리고 유크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틀라스 하나뿐이네요. 아틀라스는 나미에게 릴리스를 부탁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제거한다고 말하네요. 아틀라스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날아오는 나스주로에게 다가갑니다. 팔이 잘리는 피해를 입으며 나스주로에게 다가가는데 성공합니다. 아틀라스는 둠슈즈와 제트팩으로 나스주로를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써니호는 코드버스트를 사용하여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장면은 고대 로봇 MS가 있는 곳으로 전환되고 MS는 루피에게 말을 거는데요. 다시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조이보이라는 말을 합니다. MS는 루피를 조이보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이네요. 루피는 니카만 되면 인지 부조화가 오는지 MS가 말을 걸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MS는 그저 웃기만 하네요. MS는 루피에게 같이 싸우자고 제안하고 너희 적은 나의 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같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루피에게 조이보이라고 하네요.
루피는 이제서야 MS를 인식하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MS는 조이보이가 위기에 처한다면 자신이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도리와 브로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도리는 섬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 브로기는 MS를 발견하고 MS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루피는 계속해서 MS가 말하는 조이보이가 누구냐며 물어보는데요. 이쯤 되면 루피 너무 멍청해서 짜증나는데요. 이때 주피터는 MS에게 기습적으로 돌진하고 MS는 왼팔로 받아치려고 하지만 MS의 몸은 녹슬었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루피와 프랑키는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네요.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피터 성은 MS의 팔을 뜯어 막아버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MS는 다른 팔로 막아보지만 힘들어 보이네요. 이때 세턴 성은 주피터 성의 위로 점프해서 엘바프의 배로 올라타 코마와 보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소름 돋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성은 정말 이들을 살려서 보낼 생각이 없나 보네요. 써니호는 바다로 날아가고 있으며 상디는 엘바프의 배에서 날아가는 써니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성은 아틀라스를 발견하고 즉시 아틀라스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폭을 선택했고 나스주로의 얼굴 반절을 날려버리는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나스주로 성 역시 스스로 자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계속되는데요. 베가펑크는 자신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25년 전 해적왕 로저와 로저의 적단의 동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세계 일주를 해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줄 알았던 로저의 적단의 명성이 더욱 피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우속과 초파의 사이드로 이동하고 이 두 명은 아틀라스가 자폭한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요크는 아틀라스의 신호마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이제 유일한 베가펑크는 바로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얼굴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건재합니다. 세턴성은 아직 스텔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데요. 다른 오로성들 역시 세턴성의 말들을 모두 공유받고 스텔라를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베가펑크의 방송 송출을 막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피터와 워큐리는 베가펑크의 방송의 송출을 멈추기 위해서 MS를 또다시 공격하는데요. MS의 몸에는 아직도 파괴된 팔에서 연기가 자욱합니다. MS는 자기 자신이 녹슬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이보이에게 이제 자신의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베가펑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장면은 임펠다운의 수감자들이 비춰지며 그들이 경악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골드로저의 이름 가운데에 D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D가 뭐길래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저도 원피스 D서관으로 바꿀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